여기 평생을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신조로 살아온 57의 가장 김씨가 있습니다. 김씨의 인생은 화려한 비단 옷보다는 거칠지만 따뜻한 무명옷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늘 빠듯하여 마트의 할인 코너를 서성이고 외식 한번 하려면 큰맘을 먹어야 했지만 그의 집에는 늘 사람 온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가장 큰 자랑은 돈이 아니라 우애였습니다. 친가 사남매, 처가 사남매. 양쪽 집안 모두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명절이면 좁은 거실이 터져라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김씨의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은 팍팍한 살림에 한숨을 내쉬기도 했지만 그녀 또한 돈보다는 사람 도리를 중시하는 김씨와 영혼의 결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부부는 믿었습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가벼워도 우리가 쌓아 올린 이 끈끈한 혈육의 정만큼은 그 어떤 부자의 금고보다 든든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견고해 보이던 우애의 성체가 실은 가난이라는 시멘트로 겨우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요. 모두가 고만고만하게 힘들었기에 질투할 것도 뺏을 것도 없었기에 평화로웠다는 잔인한 진실을 그들은 곧 마주하게 됩니다. 운명의 여신은 짓궂은 장난처럼 김씨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심코 산 로또 한 장, 그 종이 쪼가리가 3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변한 것입니다. 세금을 제하고 통장에 찍힌 금액은 21억 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영희 행렬 앞에서 김씨 부부는 손을 떨며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믿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냉정을 유지한 건 김씨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부모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빠, 엄마.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친척이고 친구고 비밀로 해야 해. 돈이 섞이는 순간 가족도 남이 되는 거야. 딸의 경고는 섬뜩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부에게 그 말은 너무나 비정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떤 사이인데 돈 때문에 갈라지냐. 콩 한쪽도 나눠 먹던 사이인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무슨 가족이냐. 김씨는 딸의 우려를 요즘 애들의 계산적인 생각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줄 축복의 동아줄이 될 것이라고. 그 오판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김씨 부부는 밤을 새워 행복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공평한 나눔이었습니다. 자신들이 13억 정도를 갖고 친가 사남매와 처가 사남매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8억 원을 나누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1억은 빚을 갚고 숨통을 틔워줄 생명수와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형제들을 불러 모아 사실을 알리고 돈을 건네던 날 그 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김씨의 손을 잡고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며 감격했습니다. 김씨는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딸의 걱정은 기우였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받은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 가장으로서 그리고 형제로서 이보다 더한 찬사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공평함이 오히려 독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은 누군가에게는 빚을 갚을 돈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욕망의 불씨를 지피는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아니라 날개 달린 악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김씨네가 로또 1등이 됐는데 형제들한테 1억씩 줬다더라. 이 소문이 담장을 넘는 순간 김씨의 집 문턱은 닳아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건 사촌들이었습니다. 평소 왕래가 잦아 친형제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사촌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레퍼토리는 교묘하고도 집요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인사치레였고 본론은 나 지금 죽게 생겼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형님, 형제들한테는 1억씩 줬다면서요. 저는 사촌이지만 형님 친동생처럼 따르지 않았습니까? 저 사업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형님이 모른 척하시면 저 진짜 죽습니다. 김씨는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면 문전박대하겠지만 어릴 적 한 동네에서 뛰놀고 김씨가 어려울 때 쌀 한 포대라도 들고 왔던 그들의 얼굴이 눈에 밝혔습니다. 아내 역시 처가 쪽 사촌들의 눈물 섞인 호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형제들만 챙기고 사촌은 남 취급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평생을 사람 도리 중시하며 살아온 김씨 부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불명예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부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타협했습니다. 친형제만큼 줄 수는 없다는 명분을 세워 사촌들에게 각각 5천만 원씩 양가 합쳐 또다시 4억이라는 돈을 내놓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9억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김씨는 이것으로 주변 정리가 끝났다고 도리를 다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댐에 난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가족과 친척의 범위를 넘어서자 이제는 지인과 친구들이라는 하이에나 떼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김씨의 선의를 권리로 착각했습니다. 야, 너 돈 생겼다고 사람 차별하냐? 내가 너 힘들 때 술 사준 게 얼마인데 섭섭하다라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가 이미 가족들에게 나눠주느라 남은 돈이 별로 없다고 사정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들의 눈빛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가족은 챙기면서 30년 지기인 나는 가족보다 못한 존재냐? 라는 비아냥이 날아들었습니다. 거절당한 그들은 김 씨를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좀 생기더니 사람 변했다. 저렇게 돈 쓰다가 3년 안에 망할 거다라며 온갖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김 씨는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도 욕을 먹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면 주는 대로 이것밖에 안 주냐고 서운해하고 안 주면 변했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 김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사람을 좋아했던 그가 이제는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을 받아간 형제들의 집안에서 터졌습니다. 김 씨가 선의로 건넨 1억 원이 각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는 폭탄이 된 것입니다. 어떤 동생은 그 돈으로 무리하게 주식 투자를 했다가 날리고 부부싸움을 벌였고 누나는 남편이 그 돈을 몰래 도박에 탕진하는 바람에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처가 쪽 처남은 매형한테 받은 돈 왜 내가 관리하냐며 아내와 멱살잡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행을 김 씨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애초에 돈을 줄 거면 좀 더 주든가 어설프게 줘서 사람 욕심만 부추겼다. 오빠가 돈 주는 바람에 우리 남편 바람만 들었다며 원망의 화살을 김 씨에게 쏘아댔습니다. 김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도와주고도 뺨을 맞는 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바보 같게도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도와주면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김 씨의 아내는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돈은 안 돼요. 남은 9억이라도 지켜야 우리 노후라도 챙기지. 이제 누가 죽는다고 해도 절대 지갑 열지 마요. 아내의 말은 옳았습니다. 딸도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좋은 형, 든든한 오빠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면 자신은 돈으로 형제들을 망친 죄인으로 남게 될 것 같다는 공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는 돈으로 망가진 관계를 돈으로 복구하려는 최악의 패착을 둡니다. 친동생이 사업 자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제기해서 형한테 갖겠다고 울며 불며 매달리자 김 씨는 아내 몰래 남은 돈을 헐어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누나가 이혼 위기라며 위자료가 필요하다고 하자 또다시 몰래 송금을 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다 좋아질 거야.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도박 중독자의 자기 합리화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절규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보다 형제들의 인정에 목매는 남편의 병적인 태도 그리고 자신과 딸을 기만했다는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21억 원이라는 거금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너덜너덜해진 가계부뿐이었습니다. 김 씨가 몰래 형제들에게 퍼다 나른 돈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였고 그 돈은 형제들의 탐욕과 불행을 키우는 영양제가 되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줄 돈이 없다고 선언하자 형제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아니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참아왔던 아내마저 짐을 쌌습니다. 당신은 가장이 아니야. 당신 형제들의 물주였을 뿐이지. 이제 그 대단한 형제들하고 살아. 딸 역시 아빠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엄마를 따라 나갔습니다. 김 씨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30억 로또 당첨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그의 수중에는 당장 다음 달 관리비를 낼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사람도 우애도 돈과 함께 증발해 버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김 씨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제들을 찾아갔습니다. 자신이 준 돈이 있으니 지금 당장 생활비 정도는 빌려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비수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친가 쪽 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서 형이 처가 쪽에 돈 퍼줄 때부터 알아봤어. 우리한테 몰아줬으면 내가 사업 성공해서 형이 이렇게 돼도 내가 모셨을 거 아냐? 왜 남의 처가 식구 챙기다가 이 꼴이 돼? 난 돈 없어. 형 때문에 망한 거 안 보여? 처가 쪽 식구들의 반응은 더 냉담했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사람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 왜 우리한테 떠넘기나? 그리고 우리한테 준 돈? 그거 자네가 좋아서 준 거 아닌가? 이제 와서 내놓으라니 뻔뻔하군. 그들은 김 씨가 베푼 선의를 무능으로 매도했고 자신들이 탕진해버린 책임을 김 씨의 분배 실패 탓으로 돌렸습니다. 차라리 나한테 다 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김 씨를 원망하며 단돈 10만 원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김 씨를 공격하는 논리는 너무나 잔인하고도 완벽해서 김 씨는 반박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제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주머니에는 로또를 사기 전보다 더 가벼운 동전 몇 개만 짤랑거립니다.
그는 자문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큰 돈을 흩뿌렸는가? 모두가 행복해지길 바랐던 나의 선의는 왜 맹독이 되어 돌아왔는가? 차라리 그 돈으로 아내와 딸을 데리고 멀리 떠났더라면,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겨두고 우리 세 식구만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욕은 좀 먹었을지언정 가족은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딸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돈이 섞이는 순간 가족도 남이 되는 거야. 그 말은 진리였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였고 김 씨의 형제들은 그 시험에서 모두 낙제했습니다. 아니, 가장 크게 낙제한 것은 바로 김 씨 자신이었습니다. 사람 좋은 척 마척 노릇하느라 진짜 지켜야 할 내 가정, 내 아내, 내 딸을 버린 어리석은 가장. 이제 아무도 김 씨의 가족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로또가 가져다준 행복은 찰나였고 그 대가는 영원한 고독과 가난이었습니다. 21억 원으로 김 씨가 산 것은 행복이 아니라 인간의 추악한 밑바닥을 볼 수 있는 비싼 입장권이었던 셈입니다. 보는 사람도 어쩔 수 없었겠지라며 혀를 차게 만드는 착한 사람 김 씨의 21억 증발기. 선의가 항상 선한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는 서글픈 진실을 남기며 오늘 사연을 마칩니다.